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걸어오는데 중앙 분리되어 있는 그 느티나무들 요것도 좀 단풍이 들고, 또 진짜 이제 단풍이 들만한 곳은 프라타나스 나무 있죠. 이파리 그 캐나다 그 국기처럼 그 프라타나스 나무가 이제 낙엽이 하나씩 둘씩 그냥 손바닥만하게 툭툭 떨어집니다. 오늘 처음 떨어졌어요. 이제 가을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자전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 구획 증후군이 뭔가요?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거는 근골격계의 응급질환입니다. 구획 증후군, 구획 사전적 의미로 토지나 시가지 따위의 경계를 갈라놓은 거, 사당동, 사당 1동, 사당 2동, 도로를 중심으로 잘라졌잖아요. 방배동, 사당동, 남현동 이렇게 1동, 2동, 3동, 4동 도로를 중심으로 전부 날라놓은 거예요. 우리 몸에 팔, 다리, 사지가 전부 다 따로따로 근육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령은 이쪽만 쓰는 거예요. 이쪽은 관계없잖아요. 이쪽만 써.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뭔가가 근육이 압박당해서 수축이 됐던 뭔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에 통증이 생기면서 그냥 놔둬버리면 피가 안 통하니까 썩는 거예요. 그게 구획증후군이야. 근데 여기 정확하게 원인을 모른다. 신드롬, 구획. 나눠졌는데 여기에 원인을 모른다. 그게 증후군이야. 우리 몸의 상지, 하지 몇 개의 근육이 하나의 덩어리로 덩어리를 이로 형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종이 심해질 때 구획 근육 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그곳에 동맥을 압박하고, 동맥만 압박하는 게 아니죠. 정맥도 흐르지 못합니다. 동맥이 압박당하면 동맥과 정맥 같이 가는데 한쪽이 압박당하면 동맥은 나가는데 못 나가고 정맥은 들어오는데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획 내 근육과 기타 연부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또 이게 산소 공급이 차단돼서 잘못되면 사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응급 질환이기도 합니다. 임박형 구획증후군, 이거는 조직의 압력이 상승을 하지만 조직이 괴사하지는 않습니다. 썩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형 구획증후군, 이건 조직 괴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형은 임박형 구획증후군이 재발하면 여기 확정형 구획증후군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형은 초기, 그 다음에 확정형은 중기, 말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과 재발해서 발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학 쪽으로 보니까 이게 구획의 크기가 감소됐다. 이만했던 게 이렇게 쭈그러들었다 이게. 그냥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그 원인을 몰라. 어쨌든 몸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오그라들고 축소되고 강직되고 하는 건 몸이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막 결손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근육이 어쨌든 오그라들었다. 또 하나는 부종이 너무 심해졌다. 또 하나는 출혈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고, 또 항응고 치료, 정맥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골절, 부러졌어요. 뼈가 손상당하거나 연부 조직이 손상당했을 때, 또 심한 위상을 당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백해져요. 처음에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겠죠. 피가 통해서 세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운동장애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압박 붕대를 감았는데 여기가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됐다. 나중에 썩는 거. 그럴 때 이걸 풀었습니다. 이게 풀었는데도 여기에 피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응급적으로 이 근육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찢어낸다. 그래서 근육 또는
근막 절개술을 해서 압력을 약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압력을 약하게 해서 압력을 감소시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질환이다. 그 뭐 영화 배우인가요? 그 양반, 그 문근영 씨, 그 양반이 급성 구획증후군으로 우측 팔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래서 이 우측 팔 부분에 압력을 전부 다 해소하고 수술을 뭐 몇 번 해가지고 지금은 뭐 완치해서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얘기가 바로 그 문근영 씨는 급성 구획증후군. 그래서 급성인 경우는 통증이 심해서 이거는 응급 수술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만성인 경우는 그냥 휴식하면 회복돼, 뭐 수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성인 사람은 근육, 이게 오그라들었을 때는 구획증후군이 나타나다가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휴식을 하면 구획증후군이 해소되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서 이게 오그라들었던 근육이 늘어나니까 피가 잘 통하는 거죠. 그리고 합병증으로서 사지구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한다면 수술 후에 정상 회복하는 퍼센트는 약 68%, 한 70%는 정상 회복이 되고, 또 이런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후에 12시간이 지난 후 근막 절제술을 할 경우는 8% 정도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 나머지 뭐 92%는 뭔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약적 소개를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내적 요인으로 보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또 근육이 수축돼서 그 다음에 혈전이 막아서 또 부종이 있거나, 또 뇌출혈처럼 출혈이 돼서 뇌동맥류 같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복부동맥류가 터져서 압력을 받아서 하는 이런 내적 요인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 근육의 경직, 경련, 동맥류, 중풍, 뇌경색, 동맥경화, 뇌출혈, 복부동맥류 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오장육부 장기로 어떤 장기가 연관되어 있냐면,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때는 간, 콩팥, 심장, 세 개 장기가 기능이 저하됐을 때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되면서 이러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외적 요인, 이거는 사고로 인한 압박붕대, 뭐 어찌 사고를 당하면 뭐 피 통하지 않게 또 꽉 묶어주는 이런 압박붕대, 그런 경우에도 이런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나서 압박붕대로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 이게 아주 압박 밴드 스타킹으로 해서 쫙,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환자들 보면 이게 부종이 심하니까 그냥 이 압박 붕대로 전부 다 그냥 딱 싸버립니다. 그래서 석고나 밴드로 이렇게 압박했을 경우도 이런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 뭐 이 몸매 뽀대 내려고 기능성 뭐 보정옷이라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꽉 끼는 옷, 그 다음에 청바지, 반스, 브라자, 이런 것들. 제가 한 번은 그 남대문에 이렇게 구경 갔다가 이 뭐 바지에 그냥 뭐 자꾸도 여러 개 달리고 아주 특이해요, 자오관. 특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7만 원이래. 그랬더니 좀 깎아줘봐. 그랬더니 10,000원 깎아준대요. 그래서 6만 원 그냥 샀어요. 또 현찰만이래. 그래서 6만 원 주고 사왔는데 거기서 뭐 입어볼 수가 없어서 이거 좋다고 해서 갖고 와서 사무실에 입어보니까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그냥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는 거야. 이 새끼가 그걸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입어보니까 안 늘어나요. 걔가 꽉 끼는 거예요, 자오가. 근데 이제 그 남대문에서는 꽉 끼는 청바지를 사왔고, 그 당시에는 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동대문에 또 거기 보면 그 구두 파는 데 있어요. 신발 파는 데. 거기 보니까 또 뽀대가 나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
샀는데 사이즈가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제가 신는 것보다 좀 적어. 근데 조금 적은데 이렇게 거기서 신어보니까 또 그 신발 가게 이 새끼가 또 뭐 이런 건 이렇게 신는 거래 또. 그 새끼가 또 그런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샀어요. 에? 그것도 45,000원인가 뭐 5만 원 샀어. 그러니까 이제 돈 10만 원 버린 거야, 자와. 그 딱 갖고 와서 신고 뽀대 내려고 그 신발도 꽉 끼는 거. 그 다음에 청바지 꽉 끼는 거 입고서 이제 또 뭐 잘 가는 또 미용실이 있어요. 그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딱 가는데 그 50m도 안 되는 그 미용실 딱 가는데 그 미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얼굴이 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꽉 끼니까 내가 손을 만져도 이 손이 부어 있어요. 얼굴 보니까 얼굴도 부었어요. 그만큼 이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압박받은 상태를 그냥 뭐 뽀대내내라고 댕기다 보면 구획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는 하중을 받으면서 보행하는 걷기 운동, 맨발 걷기, 또 뭐 까치발 걷기, 그런 운동을, 걷기 운동을 하면 이런 구획증후군은 제가 볼 때는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돼. 아주 쫄쫄이 그 뽀대 내려고 그냥 꽉 끼는 옷. 근데 꽉 끼는 옷을 입으려면 그 안에 반스도 꽉 끼는 걸 입어야 돼. 반스 헐렁한 걸 입으면 꽉 끼는데 보면 이게 반스가 이게 말려 올라가지고 그냥 이 뽀대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 보면 반스가 그냥 꽉 끼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 꽉 끼는 반스를 입고 또 꽉 끼는 옷을 입으니 그게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런 생활들을 그냥 늘상화되다 보면 그게 구획증후군 발생에 원인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너무 뽀대내지 말라. 그리고 저녁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도 이런 구획증후군 예방에 좋은 이런 처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성질이 이빠이 나면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혈관이 좁아져요. 이런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되는 이런 조건을 갖거나 또 꽉 끼는 옷을 입어버리거나 하면 이런 구획증후군의 위험성은 몇 배가 높아진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꽉 끼는 옷 입지 말고 편안한 옷으로 입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좋은 구획증후를 예방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문근영 씨도 보니까 이 우측팔 급성 구획증후군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뭐 지금은 뭐 완치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연예인이 또 무엇이 안 좋죠. 뭐가 만약에 뭐 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오늘 구획증후군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결국 혈액순환 장애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적 외적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 다음에 뭐 급해서 뭐 근막 절개술을 해서 뭐 찢어가지고 그 압력을 좀 해소하고 뭐 치료하고 이렇게 그냥 그 어수선 떨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혈전 생기지 않도록 뭐 자연식 좀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이런 근막 증후군 뭐 이런 거 그 근막 뭐 이런 걸 절개술 구획증후군 뭐 이게 뭐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구획증후군에 관한 이야기, 생소한 병입니다. 그래서 구획증후군 이 원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혈액순환 장애예요. 근육이 오그라들거나 혈관이 수축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 혈전으로 해서 뭐가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에 그 안 되는 그 부분에 팔, 다리 이쪽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이 동맥의 압박 그 다음에 이런 그 말단 부위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구획내 근육과 기타 조직이 괴사하는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런 구획증후군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을 먹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구획증후군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구획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이건 아주 발생하면 응급질환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근골격계, 그래서 콩팥, 간, 심장 3개 장기의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이런 증상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화이팅!